안녕하세요. 예, 그 지금 보홀에 도착해서 라이브를 한번 켜봤습니다. 여기 보홀은 생각보다 날씨는 괜찮고요. 지금 뭐야 호텔에 도착을 해가서 그 와이파이가 호텔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호텔 앞에서 찍고 있습니다. 요 앞에 그 스위밍풀 보이시죠? 예. 그, 그 스위밍풀 앞에다가 놓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보시는 것처럼 하늘이 예뻐요. 예. 그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해가 쨍쨍쨍 났는데 갑자기 좀 구름이 모여드네요. 필리핀이 원래 이게 좀 날씨가 굉장히 좀 변화무쌍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맑았다가 또 갑자기 또 비가 오고 약간 좀 섬나라라서 그런지 그 종잡기 힘든 그런 날씨입니다. 그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뭐 올해는 우기여도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오고 좀 가뭄이 심할 거다 그랬는데 웬걸 뭐 비가 거의 뭐 폭포처럼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다행히 이번 주에 비가 안 와서 다행이네요. 여기 보홀까지 왔는데 비가 오면 정말 애매하죠. 예. 그 제가 어제 그 세부에서 그 필리핀 분 이제 결혼식에 초대받아 갖고 그 결혼식 장면을 라이브로 찍어서 올렸는데요. 뭐 궁금해 하시는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필리핀 사람은 뭐 결혼식을 이렇게 한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찍어서 올려봤습니다. 제가 제목을 뭐 중산층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대학 졸업하고 그 회사에 취직을 하면 받는 초봉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 대졸 초봉임금. 그 초봉임금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공립학교, 그러니까 사립학교보다 공립학교 선생님 되기가 힘들거든요. 그 공립학교 선생님의 그 임금이 대졸 회사원 임금의 약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받는 거죠. 필리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중산층입니다. 그 정도 받으면 중산층이고 필리핀 결혼식 장면을 보셨듯이 뭐 그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친하신 분들, 그러니까 가까운 뭐 그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가까운 친구라든지 그렇게 옵니다. 뭐 한국처럼 그렇게 뭐 몇백 명씩 오는 결혼식은 그냥 보통 사람들은 잘 안 하고요. 그렇게 한 뭐 몇십 명 모이는 수준, 아주 가까운 사람들, 그 정도 합니다. 그 역시 뭐 여러분도 봤다시피 그 목사님이 주례사는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긴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 주례사가 필리핀은 좀 간단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이 좀 이렇게 그 주례사 때문에 이제 길어졌는데,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거 보셨죠? 이제 결혼식 중에 서명하는 난이 있는데 그 서명을 그 집안의 어른들도 같이 해요. 우리는 뭐 결혼 증서에 뭐 목사님 사인하고 뭐 당사자들 사인하고 이제 그 정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양가 어른들이 증인으로 선다는 의미에서 보셨다시피 뭐 사인을 한 6, 7명 한 것 같습니다. 같이. 예. 그리고 그 뭐 입장할 때 보니까 그 앞에 장면은 이제 저도 거기 같이 참석하느라고 못 찍었는데 그 목사님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객들이 다 줄 서서 들어오고 이제 신부가 맨 마지막으로 들어오고 이제 이런 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그 레촌이라고 그 통돼지 바베큐, 예. 그게 그 필리핀에서는 아주 유명한 통돼지 바베큐예요. 그래서 잔치 때는 그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큰 행사가 뭐 필리핀은 돈은 두 군데 쓴다. 그 1년에 돈 쓰는 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생일날. 그래서 여기는 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겨요. 뭐 애들 생일도 되게 좀 잘 챙겨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또 돈 쓰는 게 크리스마스. 여기 크리스마스는 그 벌 시즌이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되게 이제 그 september 영어로 얘기하면 옥토버, 그렇죠? 준, 줄라이, 그 다음에 옥토버, september, september, 옥토버, 노벰버, 디셈버 이렇게 그 4개월이잖아요. 뒤에 BR로 끝나는 게. 그래서 여기는 벌 시즌이라고 그래갖고 그 9월부터 9, 10, 11, 12 이 4개월이 크리스마스 시즌인 거예요. 하영숙님, 들어오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여기 보홀입니다. 보홀 그 비치를 호텔 앞에 비치인데, 예,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제 필리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채창에 보면 뭐 필리핀 궁금해요, 뭐 필리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보홀 온 김에 온리유님 안녕하세요. 제가 보홀에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필리핀 얘기를 지금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결혼식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돈 쓰는 데가 그 크리스마스 그 시즌, 특히 12월 달, 예. 그때는 돈 없는 사람도 돈을 많이 써요. 예. 뭐 돈이 없으면 어떻게 쓰냐? 빚을 내서라도 써요. 필리핀 사람들 특징이 빚을 내더라도 돈을 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생일하고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돈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뭐 결혼식이다. 그러면 돈을 많이 쓰죠. 그 통돼지 바베큐가 그 정도면 꽤 비싼 건데 그런 것도 준비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음식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결혼식에 대해서 좀 필리핀만의 특이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얘기하기 전에 결혼식 2부 순서를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빚을 내면 어떻게 갚죠? 그래서 다 제가 볼 때는 한 80%의 사람들이 다 빚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빚으로 살아요. 빚으로. 예. 빚을 지면 돈이 없기 때문에 빚을 갚을 방법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그 돌려막기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꺼서 저기 맞고 또 저기서 꺼서 여기 맞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빛이 줄질 않아요. 누르면 늘었지. 아, 참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좀 가난을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컨설팅을 왜 그 필리핀어 사업가들 컨설팅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돈 갖고 사업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다 빚이더라고요. 그게. 은행에서 그냥 이빠이 풀로 대출 받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또 사채. 그런데 또 사장이라고 또 돈은 또 잘 쓰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거에 네 거 내 게 없고 그냥 있으면 쓰고 보는 거예요. 있으면 쓰고 봐요. 그러니까 부자들도 사실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사업하시는 분이 저한테 돈 꿔달라고 그런 분 많아요. 현금이 없어갖고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빌려주라. 뭐 이렇게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결혼식 2부 순서는요, 약간 좀 한국하고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신랑 신부가 이제 같이 춤을 춰요. 댄스. 예. 이렇게 뭐 브루스 같은 거 그런 걸 추면 하객들이 그 빨간 봉투, 여기 이제 복이 들어온다고 그래갖고 그 빨간 봉투를 쓰거든요. 빨간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갖고 이렇게 옷에다 붙여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식 가면 그 입구에 이렇게 데스크가 있어서 축의금을 받는 데스크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데스크가 없고 그 2부 순서 때, 그러니까 이제 돈 주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냥 결혼식 전이나 후에 그냥 당사자들한테 돈을 주거나, 아니면 결혼식의 2부 순서, 결혼식장에 와서 우리가 축의금 내듯이 그 2부 순서에 그 신랑 신부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브루스 같은 좀 이렇게 천천한 그런 댄스를 그렇게 추고 있으면 그 빨간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갖고 옷에다가 이렇게 어제도 그걸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제가 못 찍었고 그냥 결혼식만 찍었는데, 그러고 뭐 모여갖고 어제 또 그거 끝나고 또 게임도 해요. 필리핀 사람들이 노는 거를 정말 좋아해요. 예. 돈이 있건 없건 그냥 그 놀고 즐기고 이런 거를 좋아해서 결혼식장에서도 끝나고 나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필리핀 사람들은 사실 결혼식을 그렇게, 우리는 되게 이제 같이 살면 결혼식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뭐 50% 정도가 결혼식을 안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마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이혼이 허락되지 않는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저는 이게, 우리는 왜 뭐 합의 이혼도 하고, 그럼 어느 나라 마찬가지잖아요. 뭐 이혼 소송, 합의 이혼이 안 되면 뭐 이혼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잖아요. 예, 굉장히 낙천적인 국민성이에요. 정말 여기는 급한 게 없고 돈이 없어도, 그러니까 필리핀이 가난하지만 행복 지수는 굉장히 높다는 거잖아요. 그게 낙천적이에요. 그냥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또 필요하면 그냥 옆에 사람 거 집어다 쓰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사무실에도요, 볼펜을 10자루 갖춰 놓잖아요. 그 10자루가 한 달을 못 가요. 뭐 여기서 집어가서 쓰고, 이 쉽게 해서 반환이라는 게 없어. 가서 집어가서 쓰면 그게 땡이야. 그냥 끝이야. 왜냐면 여기서 볼펜이 좀 비싸거든요. 이런 문구류가 좀 상당히 비싼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냥 옆에 있으면 그냥 그게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집어가서 쓰면 자기 건 거예요. 그게. 굉장히 뭐 낙천적이고요. 그래서 좀 그 한국 분 중에
그 필리핀에 와서 살면 그 이해를 못 하실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나라가 필리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뭐 여기 이제 영어가 공식 언어, 모든 그 법적 서류가 따갈로그가 아니라 영어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디볼스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허용을 안 해요. 그 이혼, 디볼스. 그러면 그 만약에 꼭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면 어떡하냐. 그 두 가지, 여기는 두 가지 방법이더라고요. 그냥 다른 사람하고 살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결혼 상태는 그 다른 배우자하고 결혼 상태인데 둘이 이게 안 맞으면 그냥 각각 다른 여자하고 살고 다른 여자하고 살고 다른 남자하고 살아. 그게 또 낙천적인 국민사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예. 그냥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많아졌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재산이 많아졌는데 그 법적으로 그게 부부관계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빌리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예, 그 보홀 비치에서 라이브 키고 있습니다. 그게 그 법적으로 부부가 돼 있으면 뭐 10년을 서로 안 보고 살아도요. 각각 이제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하고 막 살고 있어 10년 동안. 그런데 이제 어떻게 알았어? 상대방 배우자가 저 사람이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걸 알았어. 그러면 법적으로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거는 좀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그 디볼스, 그 이혼은 허락을 안 하는데 그 어날먼트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어날먼트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결혼 중단 선언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는 자기의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어날먼 신청을 해요, 법원에다가. 그런데 그 필리핀이 카톨릭 국가이고 그 법적으로 이혼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어날먼도 하는데 대개 3년에서 5년이 걸려요. 맞습니다. 하영숙님 정말 이렇게 핵심을 딱 적어주셨네요. 결혼은 소문내고 하고 이혼은 몰래 하고. 맞습니다. 이혼은 소문 없이 그 어날먼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법원에서 그냥 모르게 하고 결혼은 소문내고 하고. 지금 이거 비행기가 지나가서 보홀에 그 공항이 있습니다. 저기 비행기 보이시죠? 예. 저게 보홀 공항에서 뜨는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보홀 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이렉트로 보홀 비행장으로 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이제 필리핀을 좀 알면 세부에서 배 타고, 그러니까 페리 타고 2시간 걸리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보홀 항구로 와. 그래서 어날먼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한 3년에서 5년 이제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법원도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어날먼도 잘 안 해줘. 그러니까 여기는 그 변호사들이 그 어날먼 변호사들 해갖고 돈을 벌어요. 예. 왜 변호사들이 쉽게 해서 뭐 라이센스 가진 뭐 도둑놈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필리핀이 그래요. 그 어날먼은 변호사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비싸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돈이 있으니까 비싸도 그 변호사비 내고 한 3년 정도 걸려서 그 어날먼이 승인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그 재산을 손을 못 대요. 법적으로 이혼 중단 상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결혼 중단 상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어날먼이라는. 그래서
한 50%의 사람은 그냥 결혼 신고 안 하고 그냥 살아요. 왜냐면 이혼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혼 자체를 법으로 허용하지 않을 뿐더러 그 언알몬도 너무 힘들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아예 그냥 결혼 신고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냥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 필리핀에서 그 결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돈을 쓸만 하죠. 그죠? 자기가 결혼식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정말 그런 어떻게 보면 리스크? 나중에 그 어날먼 할 때 그 복잡한 과정이나 이런 거를 다 감수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냥 우리나라처럼 뭐 선 봐서 결혼하고 뭐 친구 소개받아서 데이트하고 결혼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이런 거는 거의 없고 되게 결혼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같이 살아. 살아봐. 독일이 그런다잖아요. 독일이 그게 이혼을 하면 그 재산을 다 뺏긴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독일이 그런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그런 것처럼 필리핀도 일단 살아. 뭐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살아요. 계속 살고 뭐 7년이고 8년이고 계속 살아. 그러다가 그냥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그때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때 애를 데리고 오는 결혼식이 많아요. 이미 애를 낳기 때문에 올해 뭐한 5, 6년 살면서 애도 낳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출생신고요. 그렇죠. 동거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는 동거부터 하고 애를 낳아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헤어져.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하고 또 살아.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애가 예를 들어서 뭐 3명이다. 여긴 또 애를 많이 낳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카톨릭 국가가 돼갖고 낙태가 또 불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기면 무조건 낳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애가 3명이면 3명 각각 아버지가 다른 경우도 있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도 있고 그래요. 헤어졌다 살았다 헤어졌다 살았다 이게 반복이 되면 애가 다 이렇게 각각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출생신고요. 출생신고는 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결혼증서가 없어도 우리나라로 식으로 하면 그 혼인신고 그게 안 돼 있어도 그냥 왜냐면 법적으로 그거를 막아놨잖아요. 이혼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니까 뭐 엄청 그 필리핀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지금. 예,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인구가. 그 1억이 넘는 인구를 어떻게 정부에서 통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출생신고는 그냥 엄마가 가서 또는 아빠가 가서 이렇게 신고하면, 그러니까 여긴 바랑가이라고 그러거든요. 동사무소를 이제 바랑가이라고 그러는데, 바랑가이 가서 신고하면 그냥 뭐 아버지 이름, 엄마 이름 이렇게 써갖고 그다음에 이제 위트니스 증인 이렇게 하나 해갖고 하면 다 받아줘요. 그래서 출생신고는 뭐 문제가 없고요. 예. 그래서 그냥 일단 동거부터 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은 여기선 정말 큰맘 먹고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한 50%의 사람만 결혼하고 그냥 50%의 사람은 그냥 살고, 예. 그 결혼 신고식 없이 그냥 살고, 예. 그렇습니다. 그 필리핀이 그 섬나라잖아요. 섬이 한 7,500개 정도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강하게 막아 놓으면 부작용이 있죠. 예. 그리고 그게 이 후진국일수록 규제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규제가 많아야 돈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이렇게 규제가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좀 투명하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선진국일수록 그냥 월급만 받고 살아야 되는 거죠. 왜 뭐 규제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규제가 많으면 예, 그 그거가 권력이 돼서 예, 거기서 공무원, 그래서 여기 공무원들은 부자로 살아요. 그 한국도 제가 어렸을 때 그 세무서에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세금 걷던 시절이 있거든요. 아마 연세 드신 분 좀 아실 거예요. 그 상황이 뭔지. 그때 그 말단 공무원도, 세무서의 말단 공무원도 빌딩 샀어요. 뭐 한국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정말 그 꿈도 못 꿀 일이지만 지금 필리핀이 그렇습니다. 사실 상황이. 그 필리핀은 섬이 한 7,500개 정도 돼요. 인구는 말씀드린 대로 1억이 넘고요. 예. 근데 그 7,500개 섬이 이렇게 조금만 좀, 그러니까 이제 메트로 마닐라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한 그 좀 발달된 경기도 지역. 예. 거기를 갖다 여기서는 이제 메트로 마닐라라고 그러는데 그 여러 도시가 이렇게 그 합해져 있다. 근데 거길 벗어나면 자연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 보홀의 이 자연이나 이 바닷가나 제가 가는 그 제가 폴릴리오를 자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폴릴리오가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낙천적이라서 놀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데 와서 놀아요. 왜냐하면 이 뭐 보홀이나 세부나 이런 데는 관광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호텔도 깨끗하게 호텔 지어놓고 시설도 좀 깨끗하게 해놓고, 그 대신에 이제 호텔비는 비싸죠. 그런데 하영숙 님도 아시네요. 옛날에는 세무공들 생기는 돈 많았죠. 예, 예. 지금 여기가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언더 테이블 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 없으면 일이 안 돼요. 우리 옛날에 왜 붙여갖고 이렇게 주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아실 겁니다, 아마. 예, 지금 뭐 여기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섬이 많은 나라고, 그래서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개발된 깨끗하게 호텔로 개발된 관광지 와서 놀고요.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못 노냐? 아니에요. 그 제가 이제 폴릴리오 예를 들으면 폴릴리오의 그 바닷가 물의 깨끗한 정도가 보홀의 깨끗한 정도보다 더 깨끗해요. 왜냐하면 거기 관광지로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은 암만 해도 사람 손이 안 타는 데가 훨씬 보호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뭐 스노클링을 딴 데 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쳐다보면 아래 물고기가 보여. 물을 이렇게 쳐다보면. 예. 그리고 뭐 거기서 뭐 수영하고 뭐 얼마든지 잘 놀죠. 그리고 그 섬이 7,500개니까 뭐 이름도 모를 섬들이 있어요, 그냥. 근데 이제 어부들은 알잖아요. 자기 지역을 계속 다니면서 물고기를 잡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면 그 아저씨들한테 여기 좀 그 깨끗한 섬 좀 시간 정도 쫙 이렇게 가면 정말 그 환상적인 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인도인데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무인도인데 물이 너무 깨끗하고 그런 데가 있어요. 제가 제 독일산 그 누텔라 그랬잖아요. 그 독일 세퍼트. 예. 그
독일 세포트 데리고 그 정말 무인도 섬에 그 깨끗한 백사장에서 같이 뛰노는 그런 걸 비디오로 찍은 게 있거든요. 제가 그거 한번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그렇게 즐기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조금 비싼 데 와서 돈 쓰면서 즐기고, 그런데 바닷물은 똑같이 깨끗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필리핀이 개발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뭐가 있었냐면, 외국 사람이 김포공항에 그때는 이제 인천공항이 없었으니까 외국 사람이 김포공항에 내렸어요. 그러면서 뭐 하늘을 보면서 와, 하늘이 참 맑고 청명하다, 이런 식의 그 얘기가 초등학교,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국민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하늘이 다 똑같은 하늘이지 무슨 뭐 청명하고 맑은 하늘이 있고 뭐 틱틱하고 어두운 하늘이 있고 뭐 그런가 그랬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뒤늦게 깨닫는 거죠. 아, 이게 한국의 하늘은 이미 청명하지가 않구나. 그 산업 개발을 갖다가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공해도 심해지고 뭐 여러 가지. 근데 뭐 필리핀은 아직 그 필리핀에는 공장이 별로 없거든요. 아, 그렇죠. 한국은 이제 이미 거의 뭐 선진국에 가깝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돈 없으면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필리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미 선진국 다 가 있기 때문에 제가 놀란 것은 제주도의 여행비, 그러니까 제주도 숙박비, 뭐 거기서 뭐 먹고 자고 뭐 그런 거 이제 놀러 다니고 이 비용이나 일본의 숙박비 요새 뭐 더군다나 엔이 그 하락이 돼 갖고 엔저 현상이잖아요. 일본의 숙박비, 먹고 자고 여행하는 거나 거의 차이가 없다. 그만큼 제주도 여행비가 굉장히 비싸졌다고 들었는데, 한국은 정말 좀 물가가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사람들은 그냥 뭐 나가면 좀 받아? 그러니까 그냥 뭐 여기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돈이 없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 세끼 밥만 먹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필리핀 남자들이 좀 굉장히 게으른 편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80대 20의 법칙이 여기서 통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통하는데 80%의 남자가 놀고 먹고요. 그 다음에 20%의 남자가 일해서 돈 벌고, 또 반대로 80%의 여자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20%의 여자는 그냥 놀고 먹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뭐 필리핀 남자들은 굉장히 좀 뭐 좀 캔세라세라 그리고 그 거의 매일 술을 마셔요. 거의 매일. 근데 제가 그 저는 원래 그 술하고 담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 같은 데를 가면 그 이제 아저씨들, 그 시골에 사는 아저씨들이 저를 자꾸 이렇게 잡아 당겨요. 잡아 당기면서 저녁이 되면 이제 술판이, 동네 술판이 벌어지는 거야. 3, 4, 5 모여갖고. 근데 그 술이 우리나라의 무슨 뭐 맥주, 소주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보면 약간 그 보드카 같은 거예요. 온도가 한 40도 이상 되는. 예, 먹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식도를 확 태우고 들어가는. 그래서 물하고 같이 섞어 먹어야 되는. 예, 그런 센 술을 어, 거의 매일 저녁 마셔요. 술판을 벌려. 뭐 남자고 여자고 없어. 술 마시는 데는 예, 그렇게 술을 좋아해요. 근데 항상 제가 궁금한 게 되게 이제 1리터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보드카, 필리핀에서 많이 먹는 그 보드카가 뭐 알폰소 이런 게 있는데 한 한국 돈으로 5천 원 정도 하거든요. 1리터짜리가. 근데 그 5천 원은 어디서 나나 몰라 매일. 보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또 술은 또 다 그렇게 사갖고 또 예? 구해서 먹어요. 참 그 신기한 나라, 신기한 나라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이렇게 그 가물을 즐깁니다. 술 마시고 춤추고 놀고 뭐 이런 거. 제가 여기 그 필리핀 회사 컨설팅을 한 5개 회사 정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제가 이렇게 기간을 두고 하거든요. 뭐 이렇게 하루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뭐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하다 보면 그 돈 버는 부인한테 삥 당했나요? 예. 맞아요.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돈이 없어도 뭐 이웃집한테 돈을 빌려서 꾸거나 여기는 우땅이라고 그러는데 그 돈 빌리는 거를 외상. 예.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가게에서요 그 외상 장부가 있어요. 예. 다 그냥 우리나라 말에 왜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잖아요. 그게 지금 딱 필리핀입니다. 예. 외상이면 뭐 그냥 그렇게 다 그냥 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여기는 그 뱅크럽 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갖다가 몇 번 갚다가 나중에 이제 못 갚고 그냥 배째라 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돈을 빌려주면 그냥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빌려주는 게 좋아요. 그냥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냥 돈을 안 갚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생각 갖고 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필리핀이 조금 이제 그런 그 한국 문화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 사는 한국 분들은 여기 10년, 20년 이렇게 오래 사셔도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한국 사람들하고 모여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나는 것도 뭐 교회도 한국 교회 다니고 비즈니스도 한국 사람들하고 하고 그래서 뭐 한국 음식점 뭐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도 뭐 한국 사람 상대로 하고 또 뭐 여행사도 또 뭐 한국에서 오는 여행객들 상대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10년, 20년 살아도 그 필리핀 사람과 필리핀의 문화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네. 왜냐하면 필리핀 사람들하고 섞여 살지 않고, 그러니까 필리핀 직원들이 이제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 직원들 욕만 해. 뭐 머리가 안 돌아간다, 뭐 일을 못 한다, 뭐 완전 천하태평이다 이렇게 하지만 정작 그분들이 이제 왜 그 사람들이 그런지 이제 필리핀 문화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그 필리핀 회사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제 야유회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1년에 한 번 무슨 좀 큰 회사들은 단합대회라고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직원들을 다 이제 데리고 뭐
조금 이제 규모가 있으면 뭐 100명, 200명 이렇게 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리조트를 하나 빌려요. 이렇게 하루 빌려갖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뭐 먹고 자고 이렇게 뭐 1박 2일 코스로 그렇게 이제 단합대 같은 거를 갖다가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이제 같이 참석을 해보면요. 어떠냐면 걔들이 이제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필리핀 애들이 이제 그런 거 간다 그러면은 또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회사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그 잔치를 해주거든요. 파티? 그런 거 보면 꼭 걔네들이 이제 게임을 해요. 그 이제 게임을 하는데 그 필리핀의 그 젊은 애들 게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여기서는 한국처럼 군대를 안 가니까 그 되게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면 되게 22살, 21살 이래요. 예.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 10학년까지 하고 대학을 가게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2년 전에 체제가 바뀌어갖고 12학년까지 하는데 그 최근까지 10학년까지 하고 대학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해도 뭐 3년제, 뭐 4년제 이렇게 나와도 뭐 21, 22이면은 그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 가면 20대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직원 중에. 걔네들이 게임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좀 선정적인 게임을 많이 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야해. 뭐 막 이렇게 그 뭐 수영복 차림으로 뭐 무릎하게 앉히고,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나가갖고 뭐 무릎하게 하고 뭐 앞으로 돌아갖고 뭐 제가 이렇게 게임을 보고 있으면 정말 한국에서는 저거 좀 한국에서는 좀 있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좀 이렇게 게임 자체가 야해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여기는 성인이 18세거든요. 네. 18세 이하, 그러니까 성인이 아닌 때에 쉽게 하면 중고등학생인 거죠. 네. 중고등학생 때에 임신해서 애 키우는 그런 10대들이 꽤 있어요.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면은 아시겠죠? 이 상황이 어떤지. 네. 여기 댓글을 이렇게 써주셨는데, 김주현님. 열대 지역의 역사는 고대로부터 야생의 동물 퇴치가 주 업무이고, 여자는 먹을 거를 해결하기 위한 삶이 현재에 와서는 그러니까 여자가 먹을 걸 해결하고 남자는 놀고 여자는 생계 해결은 계속되는 요상한 사회로 변천.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야생에는 그렇게 살다가 지금은 이제 동물이 없어졌으니까 여자는 일하고 남자는 잡을 동물이 없으니까 놀고. 근데 제가 회사 가서 저도 회사 이렇게 직원을 써보면 희한하게 똑같이 대학을 졸업해도요, 여자 대학 졸업한 애들이 더 똑똑해요. 남자 대학 졸업한 애들보다. 일을 시켜보면. 그건 좀 미안해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는 뭐냐, 사회 아주 고위층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계, 뭐 정치인이라든가 뭐 이렇게 큰 회사,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삼성, 뭐 이런 현대 같은 큰 회사, 그런 요직에는 또 여자가 없어요. 대부분 남자들이 다 요직은 차지하고 있고요. 뭐 정부기관이나 큰 회사의 임원이나 하고 여자의 퍼센테이지는 10% 미만이에요. 굉장히 극소수가 있는데, 우리 그냥 이렇게 보통 사회에서는 아주 극상류층이 아니고 그냥 보통 사회에서는 확실히 여자들이 똑똑해요. 말귀도 여자들이 빨리 알아듣고 남자애들은 약간 놀기 좋아하고 약간 좀 멍 때리고 좀 이런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근데 그 하영숙님이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가면 뭐 부자 될 수 있겠네요 이러는데 그거는 조금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필리핀이 왜 우리가 저도 그걸 봤는데 그 뭐 KBS인가 그 MBC에서 특집으로 해갖고 그런 거를 몇십 년 전에 그런 거를 한번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필리핀으로 은퇴한 사람들이 필리핀 가면 그 가정부 둘씩 데리고 정말 이렇게 왕처럼 여왕처럼 살 수 있다. 그걸 갖다가 특집으로 해갖고 시리즈로 그 방송한 적이 있어요. TV에서. 예. 그래서 여기에 그 은퇴촌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한국 사람들 유치하는. 그래서 그때 또 많은 분들이 그 이제 은퇴 자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돈을 갖고 필리핀에 그렇게 이주해 온 분들이 꽤 계세요. 그게 벌써 꽤 됐죠. 뭐 한 20년, 뭐 30년 전 그 정도쯤에.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그 TV에서, 방송국에서 쉽게 해서 바람을 잡은 거지, 그렇게. 그 한국에서 은퇴해봐야, 뭐 퇴직금 그거 해봐야 뭐 하는데 그 돈 갖고 있으면 필리핀 가면 뭐 물가도 싸고, 뭐 인건비도 싸고, 그래서 뭐 가정부를 둘씩 데리고 뭐 기사도 데리고 뭐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할 텐데 일단 한국 사람이 여기 와서 돈 벌 게 없어요. 왜냐하면 법으로 돈 될 만한 비즈니스는 그 필리핀 법으로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음식점 있잖아요. 한국 사람 이름으로 음식점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한국 식당들 다 필리핀 사람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법으로 소매업을 막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되는 건 다 막아놨어요. 뭐 이거 하면 돈 번다 그러면 이미 그걸 갖다가 이제 네거티브 리스트라고 그러는데 그 네거티브 리스트에 다 이렇게 항목이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필리핀에 와서 외국인이 딱히 돈 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 사람들은 뭐냐면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냥 너희는 여기 와서 돈 쓰고 가면 돼 이런 거예요. 그냥 관광 와갖고 돈이나 팡팡 쓰고 그냥 그러고 가라. 그러고 먹고 사는 거는 그냥 건들지 마. 필리핀 사람 먹고 살게 해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외국 사람이 여기 와서 돈 버는 시절은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 온 사람들, 뭐 한 20년, 30년 전에 온 사람들은 그나마 돈 벌 여지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 필리핀 사람들이 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돈 벌 여지가 있는데 지금은요, 필리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한국 식당도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하고요. 한국 수포도 필리핀 사람들이 하고요. 심지어는 김치도 필리핀 사람들이 담아서 팔아요. 그러니 한국 사람들이 뭘 해.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아파트값만 올렸다고 하는데 진짠가. 이게 아파트값 올라간 거는요. 사실 한국 사람보다는 중국 사람들이 이게 그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거든요. 일종의 돈을 정상적으로 번 사람도 있지만 돈을 정상적으로 벌지 못하는데 돈은 많은데 그걸 자금 세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장소 중에 하나로 필리핀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필리핀 사람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차이니스 계통의 중국 사람들이 여기 아파트를 뭐 10채, 20채씩 사거든요. 여기 아파트가 절대 싸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한 채를 사는 게 아니라 10채, 20채씩 도리를 쳐요. 그거는 이제 모르긴 몰라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돈을 세탁하기 위한 그런 자금들이 여기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부동산 가격을 많이 올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도 매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요. 매년 올라요. 예. 여기 인플레이션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물가도 매년 오르고 부동산도 매년 오르는데 부동산 오르는 게 더 높아요. 속도가. 그래서 여기 부자들은 현금을 안 갖고 있고 다 부동산을 갖고 있죠. 뭐 땅을 사거나 아파트를 사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땅을 사면 좀 돈이 되거든요. 그렇게 오르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필리핀은 법으로 막아놨다고 외국인 이름으로 땅을 못 사요. 그러니까 콘도, 우리가 얘기하는 아파트는 살 수 있어. 그거는 그 오픈을 해줬는데 땅은 또 외국인 이름으로 못 사요. 그래서 되게 한국 사람들은 여기서 회사 이름으로 사죠. 법인 이름으로는 살 수 있어요. 지자님, 필리핀인들 심성이 그리 맑지는 않지요? 필리핀 사람들이요. 되게 보면 이제 밖에서 볼 때는 필리핀 사람들은 잘 웃고, 그 다음에 착하고, 순하고, 말하면 예예예 하고 순종적이고,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건 이제 관광객들이 하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살아보면 필리핀 사람들이 이게 잔머리가 굉장히 많이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머리 자체 쉽게 해서 IQ가 높은 건 아니에요. IQ가 높은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잔머리, 그 약삭 빠르고 이런 거는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서 그 필리핀 사람 잔머리를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비가 와서 제가 잠깐만요. 좀 카메라를 좀 옮기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이 필리핀의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다고. 맑았다가 갑자기 비 오고 또 비 오다가 갑자기 맑아지고 이게 조금 국민성하고도 이렇게 영향이 있는 거 어디 이 기후하고 이 국민성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필리핀 분들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필리핀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 중에 그래도 비교적 그 필리핀 문화나 필리핀 사람들을 비교적 많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뭐 30년 이상 산 사람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거냐고. 왜냐하면 저는 필리핀 지역에 사니까,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하고 선교를 대상으로 선교를 하니까 아무래도 그냥 그분들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이 아는 거죠. 필리핀 사람들 절대 착하지 않습니다. 그거 저기 책에 나와 있는 거는 그거는 좀 그 잘못된 기록입니다. 그 필리핀 사람들은 항상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한국의 그 방송국이 바람을 잡아갖고 30년, 20, 30년 전에 은퇴자금 갖고 여기 들어오신 분들, 그분들이 거의 90%는 다시 한국 돌아가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방송국이 참 무책임한 게요. 그렇게 바람을 잡아서 다 전세잔 털어서 여기 은퇴자금 갖고 들어오게 만들었으면, 그러면 현상이 그렇게 나면은 우리가 잘못 보도를 했구나. 그러면 다시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
필리핀이 은퇴 자금 갖고 들어올 때가 아니더라. 이러이러한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귀국을 하고 있다. 철수를 한다. 이런 것도 특집을 내야 되는데 또 그런 특집은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방송 그런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거 언론의 기관은 왜 사회 정의 실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사회가 좀 올바르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 기레기잖아요. 사회를 바로 잡으려고 얼건. 그래서 옛말에도 그게 있잖아요. 패는 칼보다 강하다. 예? 그게 원래 언론의 기능인데. 예. 근데 왜 그런 거는 왜 후속으로 특집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 돌아가냐 하면 제가 여기에, 그러니까 필리핀은 그냥 관광 오는 게 좋아요. 예, 여기 살러 오시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은 게 필리핀 사람 착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가정부를 쓰잖아요. 예? 가정부 둘을 써. 근데 어느 날 돈이 없어져. 그리고 어느 날 강도를 당해. 그 강도 당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보면 칼로 찔러서 사람이 죽기도 해요. 자기 얼굴이 알려졌기 때문에. 근데 그 강도나 도둑이나 그런 게 모르는 집을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가정부하고 다 내통을 해서 정보를 얻거든요. 그래서 가정부가 다 정보를 줘. 뭐 일요일 날은 교회를 가고, 뭐 어느 날은 또 뭐 회사를 갔다 몇 시에 들어오고, 이런 정보를 다 아주 면밀하게 줘요. 예. 그러고서 그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강도로 들어오고 도둑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우발적인 도둑과 강도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생글생글 웃고 착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필리핀 직원들 항상 관찰합니다. 제가 왜 그 내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딱 봐서 낌새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 바로 그만두게 합니다. 네. 안 그러면 크게 당합니다. 그게 시그널이 분명히 있어요. 잘 관찰을 해보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말과 글과 행동에 묻어나오게 돼 있다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시그널이 딱 보입니다. 예. 그러면 바로 조치해야 됩니다. 괜히 미적미적거리면 굉장히 좀 크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이 필리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 사시니까 그렇게 매번 당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욕하고, 왜 당했으니까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그렇게 푸념하고 욕하고. 그런데 어떻게 직원은 또 써야지. 자기가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또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쓰고. 예? 제가 그랬잖아요. 그 음식점을 한국 사람 이름으로 못하게 법으로 막아놨다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 필리핀어 거예요, 음식점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배신 때리고, 그것도 음식점을 갖다 통째로 또 집어먹는 그 필리핀어들도 있어요. 그걸 누가 하느냐? 필리핀 변호사들이 수석거려요. 법을 아니까 쿡쿡쿡쿡 쑤셔갖고 너 이렇게 하면 그 음식점 늦게 돼. 막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 착하지 않습니다. 오해십니다. 뭐 필리핀 사람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오해십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그 돈이면 뭐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돈 앞에 장사가 없다 이런 한국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필리핀에서는 더 진립니다. 돈이 생긴다 그러면 뭐 물불 안 가립니다.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필리핀에서 이렇게 뭐지? 남자를 없애주는 데는 100만 원, 여자를 없애주는 데는 50만 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논담반 진담반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 필리핀 사람들이 그 자존심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니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만두게 할 때, 저는 싫은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이렇게 걔가 뭐 돈도 훔치고 물건도 훔치고 이런 걸 다 증거도 있고 알지만 그냥 헤어질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동안 겪어봤는데 너하고 회사가 코드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하고 그냥 좋게 내보냅니다. 뭐 헤어지는 마당에 뭐 싸울 필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자존심을 건들면 총 들고 쏴버려요. 총 들고 쫓아와. 예. 그런 일, 한국 사람이 그걸 이해 못해서 그런 일 종종 있어요. 한국 분이 막 이렇게 직원들 많이 모인 데서 이렇게 지적질 하잖아요. 한 해를. 그러면 이제 그 여자의 아빠가 그 얘기 들으면 회사로 총 들고 와서 쏴버려요. 예.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는 혹시 야단칠 일이 있으면 그냥 사무실에 혼자 불러서 1대1로 그거는 들어요.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너 이거 잘못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다음부터 이러면 너 이제 아웃이야. 이렇게 이제 그런 야단칠 때는 그냥 1대1로 여러 사람 앞에서 하면은 오히려 잘못했다는 거를 느끼는 게 아니라 복수심만 두고 보자 복수심만 불태우는 거야. 아, 필리핀에 지사가 있는 한국 기업이 맞나요? 여기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처음에는 제조 공장을 여기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안 거야. 필리핀의 문화를 여기서 이제 그 오퍼레이션을 해보면서 안 거야. 그래서 필리핀은 답이 안 나온다. 그래갖고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판매 법인만 있어요. 삼성도 판매 법인이 있고 LG도 판매 법인이 있고. 네. 지니님 그래서 무서워 필리핀 놀러 안 가네요. 그러니까 관광 오시는 건 괜찮아. 관광 오시는 건 괜찮은데 여기에 자기가 뭐 살러 온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필리핀에 사시러 오신다면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 예. 첫 번째 이유는 저처럼 아예 처음부터 특수 목적이 있어서 뭐 선교라든지 뭐 그런 이제 특수한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 무슨 프로젝트가 있다든지 뭐 그런 특수 목적이 있어서 필리핀에 산다. 이제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예, 그렇게 하면 사시는 게 맞고 이제 두 번째 사는 부류는 뭐냐면 한국에 살 수 없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뭐 불법을 저질러서 해외 도피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필리핀 와서 살죠. 예. 아니 제가 너무 웃긴 게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중학교 뭐 이렇게 다닐 때부터 영화를 좋아해서 지금까지 뭐 안 본 영화가 거의 없을 정도로 영화를 많이 보는데 제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꼭 명화뿐만이 아니라 허접한 뭐 2류, 3류 영화도 많이 봐요. 영화를 너무 좋아해 갖고. 근데 2류, 3류 영화도 보면 뭐 유럽 영화 뭐 이런 뭐 인도 쪽의 영화 이런 걸 보면 거기 그런 대사가 가끔 나와요. 야, 너 나보고 이거 범죄 저지르고 필리핀 가서 살란 얘기냐? 그 꼭 레퍼런스가 필리핀이에요. 거기 쪽에서도.
영어 안에서도 예, 그 정도로 이 필리핀이 그 해외에서 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처로 또 많이 오는 데가 필리핀입니다. 예,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 주면 안 됩니다. 예, 그 여기 사람들은 그런 자존심은 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이 여기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필리핀 사람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하고 그 배경이 어떻고 근데 이제 그거를 잘 이해하고 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뭘 피해야 되고 뭘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거를 잘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뭐 필리핀이 후진국이니까 그래도 돈 벌기는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정말 수업료 많이 내십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런 겁니다. 필리핀에 뭐 물가는 좀 올랐어요. 그래서 요즘 뭐 태국으로 많이 관광을 가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필리핀 관광 올만하죠. 예. 특히 필리핀이 어느 때 좀 볼만하냐면 크리스마스 전후로 오시면은 볼만해요. 우리는 왜 제가 어렸을 때는 거리거리마다 캐롤송이라는 걸 갖다가 막 틀어놔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기분이 났거든요. 근데 뭐 어느 때부턴가 무슨 저작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조용해졌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여기는 뭐 저작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9월 달 때가 벌 시즌이라고 그랬잖아요.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이 4개월이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뭐 일주일, 이주일 이게 시즌이 아니라 이 4개월이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쇼핑몰에 가면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틀어놔요. 쇼핑몰 전체. 예. 이럴 정도로 예, 그 크리스마스가 아주 중요한 행사인데 그러니까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그때 돈들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 거리거리마다 이 뭐 네온 사인 크리스마스 트리를 갖다가 국가적 차원에서요. 뭐 집 차원에서 하고 동네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하고요. 제가 이제 또 여기 이제 콘도라고 그러는데 제가 있는 콘도 그러니까 선교센터 말고 콘도가 굉장히 높아요. 45층짜리 건물이거든요. 그 옥상에 제가 매년 거기를 올라가서 송구영신을 하는데 1월 1일 날 그러니까 1월 1일 0시잖아요. 예. 12월 31일 밤 12시에 그때 그때는 이 메트로 마닐라 전역에 폭죽이 터져요. 그게 아주 장관이에요.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폭죽. 예. 뭐 한강 폭죽, 예, 그건 저리 가랍니다. 예, 그 규모하고 달리 도시 전체가 거기 꼭 옥상에 딱 올라오면 도시 전체가 다 보이거든요. 메트로 마닐라 전체가. 예. 그 도시 전역에서 뭐 마닐라 해변부터 시작해서 뭐 이쪽 내륙까지 온통 다 폭죽이 터지는데 정말 그게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관광을 오시려면 크리스마스 시즌 때 오시면 볼 게 여러 가지 쇼핑몰 가도 뭐 온갖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거리거리마다 뭐 그냥 번쩍번쩍 온갖 트리 장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저님, 홍콩 지사에 나가 있는 조카가 필리핀 베이비시터를 두었는데 베이비시터 예 맞아요 많이 나가요. 한국에 있는 늙은 엄마를 홍콩 집에 와서 앉아만 있어 달라고 사정. 이유인즉 부모가 없을 때
아기들을 때리고 함부로 한다고 해요. 예. 뭐 애를 갖다가 뭐 꼬집고 막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가 멍들고. 예. 여기서 지전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수입원이 크게 세 가지가 수입원이 있어요. 그 필리핀의 GDP 국가적 차원에서 수입원이 있는데 하나는 관광 수입. 이건 이제 건전한 수입이죠.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관광객 엄청 들어옵니다. 예. 또 하나는 도박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필리핀이 경제가 너무 힘들어진 게 코로나 때 그 도박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다 막혀갖고 못 들어왔거든요. 도박장이 다 폐쇄되는 바람에. 그래서 필리핀 경제가 무너진 거예요. 3분의 1이 무너지고 관광 또 3분의 1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큰 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해외 인력 파견입니다. 지금 필리핀 사람들이 해외로 수백만 명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송금하는 돈이 조 단위예요. 그 많이 나가 있는 국가가 미국은 간호사로 많이 나가 있어요. 간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미국, 캐나다 주로 간호 인력이 많이 나가 있고요. 동남아시아는 지금 얘기한 대로 베이비시터, 중동에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 제가 두바이를 가봤더니 두바이의 음식점에 서빙하는 애들은 70%가 필리핀어예요. 그리고 베이비시터 70%가 필리핀어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필리핀 친구들이 이제 두바이 갔을 때 그럼 지네들끼리 막 연락을 해요. 왜냐하면 무슨 뭐 이런 그 오락시설, 뭐 유흥 이런데 뭐 음식점, 뭐 우리 얘기하면 뭐 놀이터 같은 데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에버랜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필리핀어 근로자들이 일하기 때문에 지네들끼리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야 뭐 이런 거 좀 없어 그러면 자기가 연락해 줄 테니까 가면 뭐 입장료도 그냥 돈 안 받고 들여보내주고요. 왜 필리핀 애들끼리 다 서로 통해. 아는 사람 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알았어. 그럼 거기 기다리라고 그래. 그럴 정도로 세계 전역에 그리고 그 원양어선이 있잖아요. 큰 배, 물고기를 잡건 화물을 나르건 그 원양어선, 그 화물선과 고기잡이 배의 선원의 70%가 필리핀어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해외에 나가고 돈을 송금하는데 그 송금이 매달 조 단위로 송금을 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게 그 필리핀어 GDP 중에 한 축을 이뤄요. 그러니까 3분의 1이죠. 예. 그러니까 3분의 1은 해외 송금, 해외 인력의 해외 송금. 3분의 1은 도박하러 들어오요. 3분의 1은 관광수. 예, 그게 큰 세 가지 축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해외 근로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싱가폴, 지금 이제 홍콩을 얘기했는데 싱가폴 사람들은 정말 똑똑하고 현명한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서는 필리핀 해외 근로자를 가정부로 받을 때 법으로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그 가정부 월급은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딱 정해놨거든요. 한국 돈으로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딱 정해. 그게 7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금액이 딱 하나예요. 예. 그래서 그 이상 줘도 안 되고 그 밑으로 줘도 안 돼요.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 근데 한국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국도 해외 근로자 딱 하면 뭐 조선족 요금 뭐가 됐건 이렇게 딱 픽스된 레이시 있어야 이게 얘네들이 잔머리에 안 굴리는데 한국은 뭐 조선족 파출부 그럼 지네들끼리 막 가격을 올려. 맨 처음에는 뭐 100만 원 했다, 150만 원, 200만 원, 지금 2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막 올라가거든요. 예? 지네들끼리 막 가격을 올려.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에서 그런 거를 정책을 쓸 때 싱가포르 사람들 정말 현명한 것 같아요. 해외 근로자를 쓸 때 아예 그냥 딱 임금을 갖다가 픽스를 해버려 갖고 법으로 정해놓는 거. 그렇죠. 그 못된 인간은
어느 나라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도 착한 사람 착하고 좋은 사람 좋지만 또 이렇게 악독한 사람들, 교활한 사람들은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은 좀 가려서 만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뭐 차별하는 게 아니라 차별이라기보다는 사람은 좀 이렇게 가려서 만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주변에 못된 사람들 둬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어느 나라를 가든. 제가 미국에도 한 5년 살아봤거든요. 그 미국 이민 사회도 장난이 아니에요. 못된 놈들은 정말 못됐고, 또 괜찮은 사람은 또 괜찮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어느 나라를 가던 그래서 제가 인간관계가 그 인간 연구가 중요하다고 그러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인간 연구 제가 말씀드린 그 훈련, 그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걸 지배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려는 훈련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훈련을 하면 뭐 어느 나라에 살던 무슨 일을 하던 뭐 크게 좀 해를 입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100% 피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어느 정도의 그냥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손해 그런 피해.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한 5% 정도의 로스, 한 5% 정도 훔쳐가고, 뭐 5% 정도 손해보고, 뭐 5% 정도 물건 없어지고, 뭐 이런 거는 그걸 뭐 100%로 아주 그냥 정확하게 막 뭐 이론 단위까지 맞추려고 그러면 필리핀에서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고요. 그냥 그 정도 5% 선에서 막으면 굉장히 잘 막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예. 그래서 뭐 그 정도 로스는 그냥 애교로 봐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아, 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뭐 미국에서 MBA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어는 좀 되고.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대학을 나와도 영어가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참 아이러니죠. 모든 문서, 법적인 문서는 다 공용어가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따갈로그가 아니라. 그래서 영어로 다 뭐 계약서건 뭐건 다 영어로 작성을 하게 돼 있는데 근데 문제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꽤 많아. 그러니까 특히 메트로 마닐라를 벗어나 이렇게 지방으로 오잖아요. 그럼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답답하겠어요? 걔는 답답할 거 하나도 없어. 답답한 건 내가 답답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뭐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파야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자마자 한 건 뭐냐면 학원을 좀 몇 개월 다녔어요. 그래서 따갈로그를 배웠어. 제가 항상 주의가 그거든요.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사람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필리핀 오자마자 한 게 학원을 다니면서 따갈로그를 배운 거죠. 그래서 따갈로그를 뭐 잘하진 못하지만 우리는 왜 영어하고 한국어를 써서 얘기하면 콩글리시라고 그러잖아요. 코리안 잉글리시에서 콩글리시를 그러는데 여기는 따글리시라는 말이 정말 있더라고요. 따갈로그 플러스 잉글리시 해서 얘네들도 따글리시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따글리시를 써요. 따갈로그하고 영어를 섞어서 의사소통. 근데 제가 뭐 100% 따갈로그 문장으로 얘기를 안 해도 그 따글리시 막 이렇게 영어하고 따갈로그를 섞어서도 얘네들이 이렇게 얼굴이 환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거는 선진국 언어잖아요. 예? 뭐 미국, 영국
뭐 이런 데가 선진국이니까 누구나 영어를 배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따갈로그를 누가 배우려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따갈로그는 여기서밖에 못 쓰는데 그걸 갖다가 어디 뭐 해외 나가서 영어야 뭐 유럽 가서 쓸 수도 있고 뭐 미국 가서 쓸 수도 있고 쓸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세계적으로. 따갈로그 배워봐야 뭐 어디서 써요? 후진국 언어를. 그런데 한국 사람이 요즘은 이제 이 K-팝, 뭐 K-드라마 이런 게 너무 유행해 갖고요. 뭐 그 필리핀 애들이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뭐 한국 가면 뭐 연예인들하고 사진 좀 찍을 수 있냐, 뭐 이민호 아니야, 뭐 이민호 만날 수 있냐, 막 이렇게 막 왜냐하면 이민호가 여기 왜 유명하냐면 여기 큰 재벌 그룹 건설 회사 중에 그 SM 계열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모델이 이민호예요. 그 아파트 팔 때 그 표지 모델 같은 거 하잖아요. 이민호를 많이 아는데 어쨌든 이제 K 열풍이 불다 보니까 그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좀 그래도 좀 부러운 이미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한국 사람이 따갈로그를 하는 거야.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예? 그 우리도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이 한국말 하면 신기해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필리핀 사람도 한국 사람이 따갈로그를 하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렇게 확 어, 열리고 대화가 좀 더 원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게 또 이제 선교할 때 필요하고 사실은 일단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서로 마음을 열어야 그 다음에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대화가. 그래서 그걸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간에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따갈로그를 좀 해야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 온 첫날 벌써 이제 뭐 여기가 해가 좀 빨리 떨어지네요. 오늘 또 구름이 좀 끼고 해서 그렇죠. 예, 더 예뻐 보인다는 거죠. 예, 예. 뭐 거의 1시간 반을 얘기했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또 필리핀에 있으니까 사실 필리핀을 저만큼 아는 한국 사람 드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필리핀 문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한번 이제 또 필리핀 얘기할 그게 되면 제가 필리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문화를 알아야 이 사람들을 이해하니까. 근데 이 필리핀 문화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식민지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페인의 한 330년 뭐 엄청 식민지로 있었고 또 미국의 식민지로도 오래 있었어요. 한 7, 80년. 굉장히 긴 시간 또 미국의 식민지로도 있었고 그래서 그 문화, 그 식민지 문화하고 이 나라의 국민성이나 그 필리핀 문화하고 굉장히 또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면 또 이제 그런 또 그 필리핀 그 히스토리 또 그 히스토리가 어떻게 지금 필리핀의 국민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런 얘기도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너무 익숙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공부를 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 거 저는 사실 또 한국 사람 그 문화와 제가 이런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인간 연구 30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그런 어떤 인간 연구하고 그 나라 국민성 문화, 또 유럽의 문화, 미국의 문화, 뭐 이런 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그런 얘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홀에 도착한 기념으로 여러분 보홀의 전경을 보여드리면서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라이브를 킬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밤 되시고요. 예,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